안녕하세요. 트렌드 큐레이터 양지연입니다. 흔히 인간을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중 하나가 바로 적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달라진 환경,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에 맞춰 적응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한 부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역시 이러한 적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트렌드 큐레이션에서는 뉴 노멀 시대의 부업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 노멀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경제적 표준이나 특정 사건, 시기를 거치며 보편화된 사회 문화적 현상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2004년 로저 맥너미가 새로운 표준, 고위험 시대의 거대한 기회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며 경제 불황과 일상화된 저성장 시대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됐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은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며 나타난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른 대면 서비스 산업의 불황, 그리고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사회 문화적 변화 양상과 그로 인해 달라진 산업 구조를 뜻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뉴 노멀 시대는 직장과 직업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본에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일본은 종신고용 대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종신고용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업 금지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면서 부업, 겸업을 허용하는 대기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1년 도쿄에서 실시한 기업 실태조사에서는 34.9%의 기업이 전면적 혹은 조건부로 부업과 겸업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의 부업 매칭 서비스 슈마츠 워커의 2022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슈마츠 워커가 제공하는 부업 서비스 고객사가 전년 대비 20%, 5년 전보다는 무려 4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종신고용의 나라인 일본에서조차 부업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과 뉴 노멀의 생활 양식이 부업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 수입에 대한 불만족은 많은 사람들을 부업에 참여하게 했고 부업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서빙, 과외, 대리운전, 배달과 같은 전통적인 부업 외에도 이사, 인테리어, 청소, 운동 등 일반적인 직업의 영역까지 부업 플랫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라는 형태가 뉴 노멀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부업 일거리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집, 디자인 등 전문 영역의 업무를 재택으로 하는 부업이 각광받는가 하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름표를 달아주는 데이터 라벨링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부업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업들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만 존재할 뿐 본질적으로는 노동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뉴 노멀이 새로운 기준을 의미하는 것처럼 뉴 노멀 시대의 부업도 그 기준이 달라져야 하죠. 우리가 부업을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금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노동소득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 미래에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의 부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구축하기 위한 지금의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을 추구하는 이유도
지금의 노력을 통해서 미래의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 노멀 시대는 우리에게 변하는 것을 쫓으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생생하게 꿈을 꾸고 삶의 목적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행복하고 여유로운 미래를 위한 지금의 노력이 분명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저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트렌드 큐레이션,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가로질러 있는 산 위에 있는 샘에서 샘물을 길어 마을로 실어 나르기 위해 2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샘물의 양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지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등은 아파하고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물론 자신의 생각을 친구인 브루노에게 알려주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브루노는 더 큰 양동이를 갖고 이 샘물에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걸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전과 같이 일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돌이 많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갔지요. 첫 달에 사람들은 파블로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불렀죠.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2배가 됐습니다. 그는 벌써 소와 더 큰 집을 샀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죠. 브루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을 날라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즐겼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매일 그 무거운 양동이를 지고 다니기에는 등이 굽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곧 그는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 적은 물을 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파블로는 한 달, 2달 계속 일했습니다. 곧 한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양동이를 지는 것 대신 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물을 마을로 날랐습니다. 파블로는 그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지요. 파블로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물은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행복했으며 자신의 안목과 인내력과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